갑자기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면접장인데 한 명은 철학과 학생이고 한 명은 수학과 학생이고 한 명은 회계학과 학생이래요. 근데 면접관이 1 플러스 1이 무엇입니까? 라는 압박 면접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학과 학생은 단순하죠. 그냥 1초도 안 돼서 그냥 2입니다 라고 바로 말했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철학과 학생은 뭐 저도 철학은 모릅니다만 굉장히 복잡한 논리를 말했겠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회계학과 학생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계학과 학생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면접관 앞에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속삭였대요. 얼마를 원하십니까? 그랬대요. 자, 그런데요. 이 말은 진짜예요. 모든 회계학과로 상징되는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자, 똑같은 말이 여러분이 저한테 올해 사회복지예산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저는 256가지 숫자로 각각 다른 숫자로 말할 자신 있어요. 256가지 숫자 중에서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팩트예요. 문제는 저만 그런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회복지 예산은 하나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사회복지 예산을 이 예산안 기준으로도 말할 수도 있고 본예산 기준, 추경 예산 결산 기준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뭐 이 정도면 4가지 종류밖에 안 되겠죠. 256가지 어떻게 나올까요? 두 번째로 볼까요? 자, 예산이란 말은 뭐냐면요. 기금은 제외한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합의 예산인 거고요. 예산 바깥에 기금이 존재해요. 우리가 사회복지나 R&D에 일반 회계 형태로 지출하는지 특별회계 형태로 지출하는지 기금 형태로 지출하는지 이게 누가 궁금합니까? 전문가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인들한테는 이거는 하나도 궁금한 게 아니에요. 기사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기사이기 때문에 일반 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기금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200조 원이다 라고 말하면은 사실상 관행적으로는 사회복지 예산 200조 원이다 라고 하면 관행적으로는 기금까지 다 포함한 건데 문제는 관행적으로는 이렇지만 공무원들은 아까 그 회계학과 학생처럼 숫자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작은 숫자를 원하면은 기금을 빼고 딱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니면 조금 큰 숫자가 필요해요. 그럼 공무원은 뭐라고 그래요? 관행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면은 기금 지출까지 포함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식 예산 분류 체계에 따르면은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는 별개 분야예요. 그런데 관행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 예산이라고 말하잖아요.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이 기자가 물어봐요. 그랬을 때 조금 작게 말하고 싶어요.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는 우리나라 예산 분류 체계에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복지 분야만 말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복지 예를 물어봤으면 일반적으로는 보건복지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보건 분야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맘만 먹으면 기자 한 명 속이는 건 일도 아니다. 그 말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장난질을 못 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예요? 라는 질문 말고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빼고 그리고 복지 예산이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 그리고 예산이 아니라 총지출이 21년 본예산 기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이건 공무원 아니라 공무원 할아버지도 숫자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256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면은 숫자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질문을 정확하게 하면은 그 회계학과 학생한테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정부는 올해 657조 원을 쓴다라고 하는데 그럼 국민이 657조 원의 세금을 내는 건가? 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사들을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정부가 쓰는 돈은 모두 국민에게 걷어들이는 세금에서 나온다. 이 정부 총지출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세금이 증가한다는 얘기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일반인들이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상위 부자가 내는 세금들이나 그런 거를 다 합쳐봤자 우리가 국세 수입은 얼마다? 400조 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400조 원이 안 되면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바로 가장 큰 게 기금입니다. 기금. 국민연금을 떠올리면 기금 수입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낸 돈입니다. 내가 낸 돈인 거고 이 국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낸 돈을 가지고 모아서 다시 지급하는 거고 국가 지출의 의미를 몰라서 이런 황당한 기사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공공기관의 세금을 100조 원을 지원했다라는 그런 이 국감발 이 기사가 나오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공공기관에 100조 원이 지원했다라는 얘기는 국민연금을 생각해 보면 이해된다니까요. 자, 국민연금 기금은 지금 얼마가 쌓여 있냐면 1,000조 원이 쌓여 있어요. 이 1,000조 원을 가지고 누군가가 매년 40조 원을 나눠주죠. 올해 40조 원 나눠줍니다. 누가 나눠줘요? 공무원이 나눠줘요? 아니요.
국민연금공단이 나눠줘요. 자, 현재 1,000조 원이 쌓이는 것은 누구 돈이에요? 국가 돈이죠. 그런데 국가가 직접 이게 공무원이 이 연금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연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국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관리공단한테 올해 44조 원을 주는 거죠. 왜? 지급하라고. 자, 이게 바로 지원금인 거예요. 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억울한 거죠. 우리 회사 자재과 직원이어서 자재 사라고 1억 원 줬는데 우리 사장이 지난주에 나한테 1억 원 줬어요 라고 자랑하면은 얼마나 황당한 사람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이 예뻐서 이 44조 원을 준 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한테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44조 원을 너네가 나눠줘라 라고 일을 시켰는데 그것들을 다 합쳤더니 얼마인 거예요? 100조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사는 어떻게 나와요? 공공기관에 세금 100조 원을 지원했다라고 말하면은 일단 공공기관에 100조 원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금도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니까 대한민국 재정 담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언론 오류들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언론 오류를 지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기초 개념을 좀 말을 하고 싶어요. 가정 살림에 대해서는 우리 집 살림에 대해서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를 내가 잘 모르는 국가 재정과 내가 잘 모르는 이 지방 정부 재정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에 비유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담론이 너무도 유치한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가장 근본 원인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살림의 원칙은 너무 쉬워요. 수입이 늘면 뭐합니까? 소고기 사 먹는 거죠. 수입이 줄면 어떻게 돼요?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원칙은 너무도 가정살림 원칙으로서는 당연하지만 국가재정 원칙에 대입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죠. 국가재정의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내수가 안 좋아요? 내수가 안 좋으면 세수입이 줄어들죠? 세수입이 줄어들 때 어떻게 돼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까? 큰일 납니다. 세수입이 줄어들면 오히려 지출을 확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경기가 조금 과열이에요. 경기가 과열이면 세수입이 엄청 많아지죠. 수입이 많아졌으니까 소고기를 좀 사 먹어요? 안 됩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죠. 가정살림 원칙과 국가재정 원칙은 정반대다. 정반대인데 언론들을 보면 어때요? 세수가 줄었는데 지출을 늘렸대요. 세수가 줄었는데 지출을 늘렸대요. 세수가 줄었는데 지출을 늘렸대요. 아니 세수가 줄었으니까 지출을 늘려야지. 세수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대원칙부터 혼동하는 기사들이 넘친다라는 거고요. 자, 지방정부 원칙과 중앙정부 원칙은 또 다르거든요. 중앙정부는 지출 규모를 어떻게 정하는 줄 아세요? 정치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지방정부는 정치라는 건 없어요. 그냥 지출 규모는 수입 규모에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자, 언론 기사 보면은 이런 데다가 돈을 뿌려서 지방정부 재정이 엉망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 많죠. 뭐 현금 복지를 많이 해서 뭐 지방정부 재정이 나빠지고 있다 그러는데 아니 어차피 균형 재정이기 때문에 나의 쓸 총액은 동일해요. 내 수입이 1조 원이면은 그냥 1조 원을 지출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현금 복지를 5천억을 하든 현금 복지를 7천억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지출은 3천억밖에 못 하는 거고 어차피 균형 재정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은 균형 재정은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입니다. 이 독특한 원칙을 이해하려면 저는 추경을 통해서 비교하거든요. 중앙정부 추경은 모르시는 분 없어요. 중앙정부 추경은 언제 합니까? 아니 갑자기 지출처가 생기면 하는 거죠. 코로나가 터져요. 코로나 관련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본 예산에 코로나 예산 없잖아요. 그러면 추경을 해서 코로나 지출하는 거고. 그런데 지방정부는요. 이런 식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균형 재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터져도 돈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지방정부는 언제 추경하냐면요. 쓸 때가 생겨서 추경하는 것이 아니라 쓸 돈이 생겨서 추경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5천억을 벌 걸로 생각해서 5천억 원의 지출 계획을 본 예산에 세웠어요. 살림을 하다 보니까 6천억 벌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1천억 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추경을 세워서 새로운 지출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안이 나올 때마다 항상 모든 기사들은 이렇게 나와요. 사상 첫 6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이 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저는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이 넘었습니다라는 기사를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올해는 사상 최초로 2024년이 되었습니다라는 느낌으로 됩니다. 아니 당연한 거예요. 올해 2024년은 사상 최초일 수밖에 없고요. 매년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 규모도 커지잖아요. 예산 지출이 늘어나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마이너스인 적은 있지만 가끔, 그런데 예산 지출은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상 처음으로 얼마가 됐다라는 기사는 아무런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다라는 거고, 제가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이 재정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재정 현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국가재정법이 만들어진 게 2006년도예요. 2006년도 이전에 우리나라 재정 자료는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재정의 역사가 아주 짧아요. 무슨 금융 전문 기자 훌륭한 사람 무지하게 많고, 아니, 모든 분야의 훌륭한 문화 전문 기자 훌륭한 사람 무지하게 많은데 재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진짜 5명도 안 돼요. 저는 이쪽을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굉장히 엉망인 부분이 많은데 대안이 뭐냐? 저는 우리나라 모든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에 딱 표 2개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표 2개냐면은 하나는 법령 신고대조표인 거고, 하나는 예산안 신고대조표. 딱 2개만 있으면은요, 그냥 아무런 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근대 국가는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뭔가 법의 근거가 됐던가 예산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미사오구보다 예산을 얼마나 늘렸냐, 아니면 무슨 법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그 2개만 있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만 강조한다면 정부의 모든 정책 자료, 모든 보도 자료에 딱 표 2개를 의무적으로 집어넣자고 하면은 이 어떤 정책 담론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정말 제 꿈입니다. 아니, 기재부가 발명한 자료, 그런 기준 쓰지 말고 그냥 국제 기준 쓰면은 너무너무 편해요. 이 회계라는 것은 숫자 노름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회계가 생긴 거예요. 숫자 노름을 못하라고 국제 기준이 생긴 건데, 숫자 노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 기재부가 발명한 것은 예산 기술자라면은 숫자 노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숫자 노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선물 드릴게요. 이 예산 재정 데이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보면은 가장 좋은 건 월간 재정 동향입니다. 월간 재정 동향에 우리가 웬만한 궁금한 거는 여기 이미 다 있어요. 국제 비교를 할 때는 OECD로 가서 아웃룩 자료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은 제가 항상 거의 매일같이 확인하는 자료들이고요. 굉장히 좋은 자료고,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를 이거를 보셔라 라고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